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푸드와 노조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교 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조 측은 갑질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단체 협약이 갑자기 번복됐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가겠지만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새만금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 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여파로 오랜 기간 추진이 멈췄지만 최종 승인기관인 새만금위원회가 재시동을 걸면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달 안에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내년 초 잼버리 대회에 사용할 신시도 호텔 공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평화동 작지마을 주민 이주와 생계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까지 이주단지 보상과 공사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국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 이른바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가 전국적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무주군의 태권 브이랜드, 지난해 전주방송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죠. 1년 만에 무주군이 산 정상에 조성하는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브이의 규모도 축소해서 무주 읍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420m의 무주 향로산 정상. 여기에 72억 원을 투입해 8층 높이인 33m의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 파괴와 불투명한 사업성을 이유로 반대 주장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무주군은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해 9월 사업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여론 수렴과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 이런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향로산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브이의 규모도 33m에서 30m 이하로 줄이고 전망대 기능은 없애서 단순 조형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부지로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전통 테마파크 부지 등을 검토해 9월 안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향로산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제외하고 9월 중 IC 만남의 광장 등 사업 예정지 입지 조건 설명 및 태권 브이랜드 조성 관련하여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지에 태권브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환경 파괴 문제는 피하게 됐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타당성과 부근 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합니다. 이미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은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2단계로 유지합니다.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예배당 곳곳을 소독합니다. 신도들은 입장하기 전에 일일이 발열을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마스크를 쓴 신도들은 띄엄띄엄 앉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신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서 50명 이하의 교인들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현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면서 식을 올립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홀당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50명이 제한으로 50명.
그 인원을 저희가 분산해서 식사를 하시던지 홀 안에 계시던지 로비에 계시던지 그렇게 저희가 이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끼리 많이 찾는 대학가의 한 카페. 입구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널찍하게 간격을 띄어안고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씁니다. 대화할 때도 웬만하면 마스크 잘 안 벗고 말할 수도 좀 줄이고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같은 완화 조치 없이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재 씨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관광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제90회 춘향 선발대회에서 춘향 진으로 뽑힌 신슬기 양 등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들은 앞으로 국내외 축제와 박람회 등에 참석해 남원과 춘향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아름다운 남원의 사랑의 도시 남원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김재 씨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숨겨진 비대면 관광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재 씨는 부거리 오기가마와 망해사, 로컬랜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SNS를 통해 홍보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 단위의 소규모 비대면 여행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힐링 명소를 발굴하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고창배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13.8톤입니다. 고창배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과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 대표 수출 품목인 배가 지속적인 농가 소득 창출의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 이경혜 열사 17주기 추모식이 지난 11일 장수에 있는 이경혜 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이경혜 열사는 지난 2003년 WTO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 개방을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1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남성 직원의 임금이 여성보다 평균 19.8% 높았습니다. 기관별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28%로 임금 격차가 가장 컸고 태권도진흥재단 26.8%, 한국농어촌공사 23.1%, 전북대병원 14.3%, 한국국토정보공사가 9.6%였습니다. 전북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점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업체가 넉 달 동안 800만 원가량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6달간 같은 업체들의 임대료를 30% 깎아줬습니다. 서울대 균형선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지방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 지원자 중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비율이 서울 출시는 33.8%, 광역시는 41.5%, 도지역은 49.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은 전국에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이 같은 기준이 전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시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향인을 대신해 전북 의용소방대가 무료로 벌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벌초 대행 우선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입니다. 희망자는 묘지가 있는 시군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홍수가 났을 때 만경강과 전주천에 있는 수문을 원격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홍수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신속하게 수문을 여닫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인 선비문화실을 새롭게 꾸미고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선비문화실은 조선에 실천하는 지식인인 선비의 성장과 역할, 문화의 힘에 중점을 두고 전시품의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전시 자료는 코로나19가 안정돼 박물관이 다시 개관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백제 유적 가운데 하나인 쌍릉 주변의 송전탑이 철거됩니다. 문화재청은 2023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쌍릉 주변의 송전탑 4곳을 철거하고 고압전선은 땅 아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쌍릉 주변 경관이 개선되고 유적 공원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임실군 성수면 한 간이 휴게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와 옆에 있던 21톤 화물차를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27도, 무주 26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밤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겠다며 출근길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